아침 공기가 아직 차가웠다. 구청 뒤편 공터에 마련된 노인 일자리 사업 현장. 이른 시간인데도 작은 활기로 차오르고 있었다. 형광조끼를 맞춰 입은 어르신들이 천천히 모여들고 있었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어제 저녁은 드셨어요? 허리는 좀 괜찮으신가? 누군가는 손수건으로 이마를 훔쳤고 누군가는 오래된 장갑을 다시 한번 끼워 보았다. 그곳은 거창한 곳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다시 사회의 한 자리를 맡았다는 자존심이 살아있는 자리였다. 70이 넘어서도 80이 되어서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작은 현장이었다. 그날도 아무 일 없이 흘러가야 할 아침이었다. 줄을 서서 출석을 확인하고 일과표를 받고 오늘 맡은 구역으로 향하는 평범한 하루. 줄 가장 앞에 서 있던 한 어르신의 어깨가 갑자기 뒤로 밀려나는 순간 공기가 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주 조용히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낀 사람은 현장 한쪽 벤치에서 출근 시간을 기다리던 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아주 천천히 날카로워지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을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역을 적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을 담아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현장. 그곳은 단순한 청소나 환경 정비를 맡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곳에 선 어르신들의 표정은 누구보다 진지했다. 7시 반. 출석 확인이 시작되기 전 줄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먼저 온 사람이 앞에 서고 나중에 온 사람이 뒤에 섰다. 그것이 이곳의 규칙이었다. 누가 정한 것도 아니었지만 모두가 그렇게 지켜왔다. 그날 줄 맨 앞에 선 사람은 김영수 어르신이었다. 78.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걸음은 여전히 또렷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집을 나섰다. 일찍 오는 것이 습관이었다. 일찍 와서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며 하루를 준비했다. 그리고 출석 시간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줄에 섰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오늘도 그는 형광조끼를 단정히 입고 낡은 모자를 눌러 쓴 채 줄 맨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출석 확인용 신분증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평온했다. 그런데 뒤쪽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빠르지 않았지만 공기를 밀어내듯 다가오는 발걸음이었다. 김영수 어르신이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그의 어깨가 갑자기 뒤로 밀려났다. 세게 밀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균형을 잃기엔 충분했다. 그의 모자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허리가 잠시 휘청였다. 손에 들고 있던 신분증이 바닥에 굴렀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덩치가 큰 남자 셋이 접수대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들은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들의 옷차림은 작업복도 아니었고 정장도 아니었다. 그저 편한 차림. 하지만 그 편함 속에 묘한 거침이 배어 있었다. 여기서 일 준다며 맨 앞에 선 남자가 접수대를 향해 턱을 들어 보이며 물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공간을 채우기엔 충분했다. 접수를 담당하던 구청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출석 확인 중이라. 그래서 남자가 비웃듯 말했다. 우리도 일하러 온 건데 줄 서야 돼? 그의 뒤에 선 두 남자도 비슷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줄을 서 있던 어르신들이 말없이 옆으로 비켜섰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못 본 척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공기가 서서히 굳어갔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줄을 가리켰다. 저기 줄을 서주시면. 줄. 남자가 코웃음을 쳤다. 할아버지들 뒤에 서라고. 우리 시간 없는데. 그가 손을 뻗어 접수대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다. 이거 작성하면 되는 거 아냐? 직원이 입술을 깨물었다. 말을 해야 하는지 참아야 하는지 망설이고 있었다.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김영수 어르신은 천천히 모자를 주워들었다. 먼지가 묻은 모자를 털어내며 그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굴러간 신분증도 주워들었다. 주변 어르신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미안한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안타까운 눈빛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남자들에게 항의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아니, 하지 않는 것이 익숙했다. 김영수 어르신은 아무 말 없이 줄 맨 뒤로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이상하게도 작아 보였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걸음은 느렸다. 70평생을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일을 겪었을 그였지만 이런 순간만큼은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다. 무시당하는 일, 밀려나는 일, 존중받지 못하는 일. 그는 줄 끝에 섰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옆에 선 다른 어르신이 조용히 그의 팔을 툭 건드렸다. 괜찮으시오? 김영수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소.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그때 현장 구석 벤치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천천히 일어났다. 단정한 코트 차림, 차분한 눈빛. 그녀는 출근 전 잠시 시간을 보내던 것처럼 보였다. 손에는 간단한 가방 하나, 얼굴에는 화장기가 거의 없었지만 깔끔한 인상이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그녀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현장 쪽으로 걸어왔다. 걸음은 느렸지만 망설임이 없었다. 시선은 앞을 향해 있었고 표정은 잔잔했다. 그녀가 지나가자 몇몇 어르신들이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는 그녀를 알아보는 듯 했고 누군가는 처음 보는 듯 눈을 깜빡였다. 그녀는 줄 맨 뒤에 서 있는 김영수 어르신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장갑 하나를 집어들었다. 김영수 어르신이 미처 줍지 못한 것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조용히
어르신의 손에 건넸다. 떨어뜨리셨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김영수 어르신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고맙소. 그가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짧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접수대 앞으로 향했다. 남자 셋은 여전히 접수대 앞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류를 대충 펼쳐놓고 직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었다. 이거 작성하면 바로 일 나가는 거야? 돈은 언제 나와? 힘든 거 아니지?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일단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고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배치됩니다. 급여는 월말에. 월말. 남자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당장은 돈 안 나온다는 거야? 내 규정상 그렇습니다. 책. 남자가 혀를 찼다. 그때 그녀가 그들 곁으로 다가섰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졌다. 남자들이 고개를 돌렸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남자들 중 한 명이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뭐야, 누구세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시선을 유지한 채 한 발짝 더 가까이 섰다. 그 한 발짝이 묘하게 공간을 압박했다. 남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접수대 앞은 짧은 정적에 휩싸였다. 직원도 어르신들도 숨을 고른 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시선만으로 그들을 마주하고 있었다. 남자들 중 한 명이 불편한 듯 몸을 뒤로 빼며 물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줄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네. 줄 끝은 저쪽입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줄 끝을 가리켰다. 설명도 꾸짖음도 없었다. 그저 질서의 방향을 조용히 제시했을 뿐이었다. 남자들 중 한 명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코웃음을 쳤다. 아니, 지금 우리 보고 줄 서라는 거예요? 남자가 비웃으며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아줌마, 괜히 나섰다가 다칠 수도 있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공기가 확 바뀌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강렬했다. 남자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선 순간 그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아주 미세하게 중심을 낮췄다. 몸의 각도가 달라졌다. 어깨의 선이 달라졌다. 눈빛의 깊이가 달라졌다. 그것은 위협이 아니었다. 하지만 경고였다. 남자의 표정이 굳어갔다. 그는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이 여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의 태도는 마치 이미 상황을 정리해버린 사람처럼 평온했다. 누군가 큰 소리를 내지 않았는데도 현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남자 셋의 어깨가 조금씩 굳어갔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기 줄을 서주시면 순서대로 접수해 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은 잠시 망설였다. 그들의 표정에 짜증과 불편함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물러서지 않는 한 이 상황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맨 앞에 섰던 남자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진짜 웃기네.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더 이상 앞으로 나서지는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 속에 단순한 분노는 없었다. 훈련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절제와 통제의 기운이 주변을 압도하고 있었다. 남자가 결국 혀를 차며 몸을 돌렸다. A씨. 그는 짜증스럽게 접수대 위에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동료 2명을 힐끔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줄이 다시 정리되었다. 김영수 어르신이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의 어깨가 조금씩 펴지고 있었다. 주름 깊은 얼굴에 미묘한 안도가 스며들었다. 그는 다시 줄 맨 앞에 섰다. 손에는 신분증이 들려 있었고 모자는 다시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가 옆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접수가 시작되었다. 직원이 김영수 어르신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출석부에 체크를 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예. 김영수 어르신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현장 안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아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다. 줄은 차례대로 이어졌다. 어르신들이 한 명씩 접수를 마치고 작업 구역으로 향했다. 그녀는 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현장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날카로움을 잃지 않고 있었다. 남자 셋은 줄 끝에서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아까의 기세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들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어르신들이 모두 접수를 마치고 남자 셋의 차례가 되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물었다. 신분증 있으신가요? 남자들이 각자 신분증을 꺼내 건넸다. 직원은 꼼꼼히 확인한 뒤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만 받으시고 내일부터 배치됩니다. 네. 남자들의 대답은 간결했다. 더 이상 따지지도 불평하지도 않았다. 접수가 끝나고 남자들은 서류를 받아들고 조용히 현장 안쪽으로 향했다. 그들이 지나갈 때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남자들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빠르게 걸어갔다. 현장은 다시 아침의 질서를 되찾았다. 어르신들은 각자의 작업 구역으로 흩어졌고 형광조끼를 입은 채 청소 도구를 들고 걸어갔다. 누군가는 빗자루를 들었고 누군가는 쓰레기 집게를 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아침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았고 조금 더 당당해진 것 같았다. 그날의 일이 작은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직원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혹시 관계 기관 쪽이신가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대답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현장을 떠나려 했다.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707특임대 출신이라던데. 특임대? 응, 여군 중에서도 최정예만 뽑는 곳이래. 아, 그래서 눈빛부터 다르더라. 그녀는 그 소리를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현장을 벗어났다. 그녀가 걸어가는 동안 몇몇 어르신들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누군가는 작게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그때마다 짧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영수 어르신은 작업구역 입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다. 오전 10시쯤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다. 김영수 어르신은 공원 입구 쪽 화단을 정리하고 있었다. 낙엽을 쓸어 모으고 쓰레기를 줍는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그는 정성스럽게 하고 있었다. 옆에서 함께 일하던 박순자 어르신이 말을 걸었다. 영수 씨, 아침에 그 일 정말 놀랐어요. 김영수 어르신이 잠시 손을 멈췄다. 나도 그렇소. 그 여자분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러게 말이오. 김영수 어르신은 빗자루를 들고 다시 낙엽을 쓸었다. 박순자 어르신이 작게 한숨을 쉬었다. 요즘은 참 어디서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나이 든 사람들. 우습게 보는 거지 뭐. 김영수 어르신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박순자 어르신이 다시 말을 이었다. 그래도 오늘은 좀 달랐어요. 그 여자분 덕분에. 맞소. 김영수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우리 편에 서준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줄 몰랐소.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박순자 어르신이 그를 바라보았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어르신들은 공터 한쪽에 마련된 쉼터로 모였다. 도시락을 펼치고 물을 마시며 짧은 휴식을 취했다. 김영수 어르신은 벤치에 앉아 김밥 한 줄을 꺼내 먹고 있었다. 옆에는 몇몇 어르신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 누군가가 말을 꺼냈다. 아침에 그 여자분 진짜 대단하더라. 그러게 말이야. 눈빛만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 707특임대 출신이래. 특임대가 뭔데? 군대에서도 제일 강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래. 여자들 중에서도 최고. 아, 그래서 어르신들의 대화가 이어졌다. 김영수 어르신은 조용히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한 어르신이 그에게 물었다. 영수 씨는 그 여자분한테 인사라도 하셨어요? 응, 고맙다고 했지. 딱 그것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소. 김영수 어르신이 작게 미소 지었다. 말이 많으면 오히려 부담스러웠을 거요. 그분도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까. 그래도 우리한텐 큰일이었잖아요. 맞소.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요. 김영수 어르신의 말에 다른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한 어르신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도 나이 들기 전엔 다들 멋있게 살았잖아요.
그렇지. 나도 젊었을 땐 아무한테도 안 밀렸는데. 나도 그랬어.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낮아졌다. 김영수 어르신이 입을 열었다. 지금도 멋있소. 우린 여전히 일하고 있잖소. 그건 그렇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오. 그건 세상이 잊어버린 거지. 우리가 잃어버린 게 아니오. 김영수 어르신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다. 오후 작업이 시작되었다. 어르신들은 다시 각자의 구역으로 흩어졌다. 김영수 어르신은 공원 외곽 산책로를 정리하고 있었다. 천천히 걸으며 길가에 쓰레기를 주웠다. 날씨는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그는 일을 하면서 아침의 일을 계속 떠올렸다. 밀렸을 때의 그 순간, 무력함을 느꼈던 그 감정,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지켜줬을 때의 그 안도감,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 이상이었다. 자존감이 회복되는 느낌이었다. 자신이 여전히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확인이었다. 김영수 어르신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천천히 걸었다. 그의 걸음은 아침보다 훨씬 가벼웠다. 한편 그녀는 구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간단한 샌드위치와 아메리카노 한 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다. 아침의 일은 이미 정리된 것처럼 보였다. 그녀에게 그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 지나치지 말아야 할 순간에 개입한 것, 그뿐이었다. 카페 안은 조용했다.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이 많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내펼쳤다. 몇 가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일들, 간단한 업무 목록. 그녀는 펜을 들어 체크 표시를 했다. 그리고 수첩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 평범한 하루. 그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산을 하고 카페를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평범해 보였다. 저녁 무렵 노인 일자리 현장의 작업이 끝나가고 있었다. 어르신들은 형광조끼를 하나씩 벗어 지정된 보관함에 넣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사용한 도구들을 깨끗이 닦아 정리했다. 빗자루, 쓰레기 집게, 삽. 낡고 오래된 도구들이었지만 그들은 정성스럽게 다뤘다. 김영수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작업 일지를 작성하고 있었다.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적어 내려갔다. 공원 입구 화단 정리, 산책로 낙엽 제거, 쓰레기 수거 완료. 특이사항 란에 이르렀을 때 그는 잠시 펜을 멈췄다. 오늘 아침의 일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밀렸던 순간, 떨어진 모자, 그리고 나타난 그녀. 하지만 김영수 어르신은 특이사항 란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없음. 단 2글자만 적었다. 그것은 공식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보고할 내용도 아니었다. 다만 그의 마음속에 조용히 남을 일이었다. 그는 일지를 제출하고 천천히 현장을 나섰다. 집으로 가는 길,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구름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김영수 어르신은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다. 급할 것도 없었고 집에 돌아가도 혼자였다. 그는 가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음이 편안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깊은 안정감이었다. 길가 벤치에 잠시 앉았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퇴근하는 직장인들, 손을 잡고 걷는 부부,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엄마,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학생, 모두가 각자의 하루를 살고 있었다. 김영수 어르신은 그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도 여전히 이 세상의 일부구나. 나이가 들어 사회에서 밀려난 것 같았지만 여전히 자신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다. 일을 하고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고 하루를 마치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김영수 어르신은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날 저녁, 구청 담당 직원은 사무실에서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다. 노인 일자리 현장 소란건, 제목을 이렇게 적고 내용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일시 2026년 2월 16일 오전 7시 40분경. 장소 구청 뒤편 노인 일자리 사업 현장. 내용 일부 인원의 질서 위반 시도. 직원은 잠시 고민했다. 오늘 아침 일을 어떻게 기록해야 할지 망설여졌다. 그 여성의 존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불분명했다. 결국 그는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했다. 현장 관계자의 적절한 대응으로 질서 회복됨, 특별한 사고 없이 정리됨, 추가 조치 불필요. 그는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았다. 뭔가 부족한 것 같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했다. 사실 오늘 일어난 일의 진짜 의미는 보고서에 담을 수 없는 것이었다. 한 사람의 존엄이 회복된 순간, 그것은 기록이 아니라 기억으로 남아야 할 일이었다. 직원은 보고서를 저장하고 상급자에게 전송했다. 잠시 후 승인 메시지가 도착했다. 검토 완료. 종결 처리. 공식 기록에는 그녀의 이름도 자세한 경위도 남지 않았다. 다만 현장 질서 유지라는 간단한 문구만 남았다. 직원은 컴퓨터를 끄고 사무실을 나섰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노인 일자리 현장은 여전히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뭔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어르신들의 표정이 조금 더 밝아진 것 같았다. 서로 인사하는 목소리가 조금 더 크고 활기차졌다. 줄을 서는 모습도 조금 더 당당해 보였다. 그날의 일이 작은 파장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김영수 어르신은 여전히 가장 먼저 도착해서 줄 맨 앞에 섰다. 하지만 이제 그의 어깨는 더 펴져 있었다. 시선은 더 또렷했다. 목소리는 더 단단했다. 어느 날 아침, 새로운 어르신이 현장에 도착했다. 처음 온 사람이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고, 어색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김영수 어르신이 그에게 다가갔다.
처음 오셨습니까? 네, 오늘 처음입니다. 저기 접수대로 가시면 됩니다. 줄 서서 기다리시면 되고요. 아, 감사합니다. 새로 온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줄 끝으로 갔다. 김영수 어르신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도 저렇게 불안해했었다.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것, 낯선 사람들 사이에 서는 것,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떨렸다. 하지만 이제는 먼저 다가가 도울 수 있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자신이 성장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박순자 어르신은 요즘 작업하면서 자주 노래를 흥얼거렸다. 옛날 가요를 조용히 부르며 일했다. 동료들이 물었다. 순자 씨, 요즘 기분 좋아 보여요. 그런가요? 네, 얼굴이 밝아졌어요. 박순자 어르신이 웃었다. 글쎄요. 그냥 요즘 일하는 게 조금 덜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나이 들어도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박순자 어르신의 말에 주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그날 일 이후로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도 지켜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누군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 여자분, 다시 올까요? 글쎄요. 아마 안 올 것 같은데요. 왜요? 그분은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그래도 다시 보고 싶네요.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했는데. 김영수 어르신이 말했다. 그분은 감사 인사를 바라고 한 게 아닐 겁니다. 그럼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자신의 자리에서 어르신들은 잠시 그 말을 곱씹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김영수 어르신은 작업을 마치고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저녁 공기가 서늘했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오래된 수첩이었다. 몇 년 전부터 가끔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두던 것이었다. 그는 펜을 들어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다. 2026년 2월 16일. 오늘 특별한 일이 있었다. 누군가 나를 지켜줬다. 나는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른다.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을 잊지 않을 것이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 누군가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움직인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살겠다. 김영수 어르신은 글을 다 쓰고 수첩을 천천히 덮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한편 그녀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했다. 그날의 일은 이미 그녀의 기억 속에서 하나의 장면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특별할 것 없는 일, 다만 지나칠 수 없었던 순간, 그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퇴근길에 그 구청 앞을 다시 지나게 되었다. 멀리서 노인 일자리 현장이 보였다. 어르신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모두 무사해 보였다. 질서는 유지되고 있었고 어르신들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짧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다. 훈련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절제와 균형. 필요할 때만 나타나고 끝나면 사라지는 것.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갔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노인 일자리 현장에는 새로운 어르신들이 더 합류했다. 현장은 점점 더 활기를 띠었다. 김영수 어르신은 이제 현장에서 가장 선배가 되어 있었다. 새로 온 사람들에게 일을 알려주고 현장의 규칙을 설명했다. 여기는 서로 존중하는 곳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먼저 온 사람이든 나중에 온 사람이든 모두 동등합니다. 김영수 어르신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새로 온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어느 날, 한 젊은 남성이 현장에 나타났다. 일자리를 구하러 온 것이었다. 그는 줄을 무시하고 바로 접수대로 가려고 했다. 그 순간, 김영수 어르신이 조용히 그의 앞을 막았다. 줄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다. 젊은 남성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비켜주세요. 급해요. 급해도 줄은 서야 합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젊은 남성은 잠시 그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김영수 어르신의 태도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결국 고개를 돌렸다. 알겠어요. 그는 줄 끝으로 걸어갔다. 주변 어르신들이 김영수 어르신을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존경과 안도가 섞여 있었다. 김영수 어르신은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살아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줬던 그 순간, 이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그날의 일은 점점 현장의 전설처럼 이야기되었다. 새로 온 사람들에게 선배 어르신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예전에 여기 특임대 출신 여자분이 나타났었어. 정말요? 응. 말 한마디 없이 눈빛만으로 난동 부리던 사람들을 정리했지. 와, 그분 덕분에 우리가 다시 당당해질 수 있었어.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조금씩 과장되기도 했다. 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았다. 누군가 그들을 지켜줬다는 것. 그들도 여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 그것만은 언제나 똑같이 전해졌다. 1년이 흘렀다. 김영수 어르신은 여전히 현장에 나왔다. 이제 79. 허리는 더 굽었고 걸음은 더 느려졌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어느 봄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날씨가 좋았다.
김영수 어르신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좋은 하루가 될 것 같구나. 그는 벤치에서 일어나 출석줄에 섰다. 가장 앞자리, 그의 자리였다. 주변으로 다른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영수 씨, 안녕하세요. 응, 안녕하시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그러게 말이오. 평범한 대화가 오갔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단단한 존엄이 살아있었다. 그 시각, 도시 반대편, 그녀는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도 출근해야 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다. 그녀는 커피를 다 마시고 가방을 들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며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1년 전 그날의 일을, 구청 뒤편 현장에서 만났던 어르신들을, 밀려났던 한 사람, 그리고 다시 일어선 그 모습을. 그녀는 짧게 미소 지었다. 지금쯤 그 어르신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여전히 건강하게 일하고 계실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었다. 분명 잘 지내고 있을 것이다. 그날의 일이 작은 변화를 만들었을 것이고, 그 변화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평범한 출근길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세상에는 조용히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 큰 소리 없이, 폭력 없이, 다만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드러나지 않는다. 언론에 나오지도 않고 상을 받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지켜낸 순간들은 누군가의 인생에 깊이 새겨진다. 김영수 어르신이 다시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처럼 현장의 어르신들이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된 것처럼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세상은 조금씩 나아진다. 그날 이후 노인 일자리 현장에는 더 이상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이 없었다. 어르신들은 서로를 배려했고 새로운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현장은 점점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이 되었다. 그것은 그녀 혼자만의 공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각자가 조금씩 변화했기 때문이었다. 김영수 어르신이 더 당당해졌고, 박순자 어르신이 더 밝아졌고, 다른 어르신들도 서로를 더 챙기게 되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어느 날 현장에 새로운 공지가 붙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우수 현장 선정. 이 현장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현장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모든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어르신들은 그 공지를 보며 뿌듯해했다. 다 같이 노력한 덕분이에요. 김영수 어르신은 공지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분도 알았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그는 그녀가 이 소식을 듣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다른 곳에서 다른 누군가를 돕고 있을 것이다. 조용히, 말없이, 자신의 방식대로 2년이 흘렀다.
김영수 어르신은 여든이 되었다. 건강은 예전만 못했지만 여전히 현장에 나왔다. 주 3회로 일정을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일했다. 일하는 것이 그에게는 삶의 의미였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는 작업을 마치고 공원 벤치에 앉았다. 옆에는 3년 전 처음 왔던 어르신이 앉았다. 이제는 현장에 중견이 된 사람이었다. 영수 씨, 요즘도 그날 일 생각하세요? 가끔. 저도 그래요. 가끔 그 여자분 생각나요. 그러시오? 네. 그분 덕분에 제가 여기 적응할 수 있었어요. 김영수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 그날 덕분에 변했소. 맞아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김영수 어르신이 조용히 말했다. 그분은 아마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거요. 네. 그분에게는 수많은 순간 중 하나였을 테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순간이었소. 그렇네요. 그래도 괜찮소. 중요한 건 그 순간이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거니까. 김영수 어르신의 말에 옆 어르신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월은 흘러 김영수 어르신도 결국 현장을 떠나야 할 때가 왔다. 건강이 더 나빠져서였다. 마지막 날 많은 어르신들이 그를 배웅하러 나왔다. 영수 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건강 챙기세요. 우리 잊지 마세요. 김영수 어르신은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나눴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여러분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현장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자신이 수년간 일했던 곳, 자신의 존엄을 되찾았던 곳,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현장을 떠났다. 그로부터 몇 년 후, 그 현장은 여전히 모범적인 곳으로 남아 있었다. 새로운 어르신들이 왔고 또 떠났다. 하지만 서로 존중하는 문화는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때때로 선배 어르신들이 새로 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옛날에 여기 특임대 출신 분이 오셨었어. 그분 덕분에 이 현장이 이렇게 좋아졌지. 그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다. 그리고 도시 어딘가에서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녀는 여전히 움직였다. 누군가의 존엄이 무너지려 할 때, 부당함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 그녀는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다시 사라졌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정의는 때로 거창한 말이 아니라 작은 행동으로 시작된다. 한 사람을 지켜주는 것, 한순간에 머물러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씩 변한다. 김영수 어르신은 그날 이후 달라졌다. 밀려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그것을 그는 배웠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그 여군이 될 수 있다. 큰 힘이 필요한 게 아니다. 다만 외면하지 않는 용기, 오른편에 서는 선택,
그것이면 충분하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밀려나도 다시 설 자리가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 그날의 공기를 기억한다. 한 여군이 다시 사라진 날. 이것이 바로 그때의 감동이었다.